선생님들이 돈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재극인 이렇게 되면 유동자산이라고 하고 부동자산이라고 해요. 선생님들은 인성을 정인을 갖다 항상 부동자산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절대 그 사람들은 자식 뭐 사줄 돈을 집 사줄 돈은 이건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용돈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식 결혼할 돈이 결혼시킬 돈을 따로 마련해 놓고 집 사줄 돈을 따로 마련해서 이거하고 이거를 똑같은 돈으로 플러스 시키면 되지 이거는 편인이에요. 이거를 따로 시키고 이거는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이 내가 뭘 적으려면 재극인에 대한 동정을 갖다 볼 때는 항상 유동자금과 부동자금을 갖다 항상 고민하는 거라고. 그래서 난 재극이 딱 되어 있는 사람 보고 유동자금과 부동자금에 대한 어떤 동정을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살피는 거라고. 그래서 천간에 적어도 저렇게 투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재테크 관련된 이런 걸 갖다 직업적으로 써먹는 사람이구나, 사회적으로 써먹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의심해 본다고. 재극인이 지지해 있는 사람들은 재테크를 갖다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하고 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직업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컨설팅 받으러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재극인을 재극인이 아예 안 되죠. 인성만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부동자산만 있는 거죠. 이건 부동자산과 유동자산이 있죠. 이 부동자산과 유동자산을 차이를 갖다 느끼시면 뭘 갖다 보는 거냐면 이분 같은 경우가 이게 인성은 왕한데 재성이 없어서 재인이 안 됐잖아. 재인적인 것으로 다 대입시키면 이 인성은 반드시 재성을 갖다 유동자산. 이 사람은 돈은 집에 다 묶여버리고 유동자산이 없는 분이에요. 선생님들이 인비만 왕한 사람이 무지한 사람들 있잖아요. 대개 부동산에 묶여서 유동자산 없는 사람이에요. 투간에 대한 이렇게 작은 거 하나만 투간돼도 있잖아요. 유동자산을 갖다가 충분히 잘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인성만 있고 재성이 없으니까 내가 이분이 갖고 있는 부동자산이 사회적 가치가 별로 크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강원도 정선 같은 경우나 강원도 태백의 땅을 갖고 있다면 이해가 되고요. 이분은 벌써 재극인이 맞았으면 인성에 대한 부동자산이 재극이 됐기 때문에 이 재성은 명동 땅처럼 사람의 유동인구라든가 사람이 쓰고자 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갖고 있는 부동자산은 가치가 높다는 뜻이야 이미. 그래서 가치가 낮은 인성이네 가치가 높은 인성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재극인 맞는 게 훨씬 더 가치가 높아.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까도 묘월 같은 경우에 신금이 벌써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면 재인 됐잖아요. 그러면 저런 구조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치, 유동자산과 부동자산이 있는 구조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땅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이렇게 부동자산에 대한 향방을 할 때 지금 이렇게 재인에 대한 동정이 선생님들은 얼마만큼 돼 있어야지 부동자산과 유동자산에 대한 향방이 큰지를 보는 건데 인성이 적어도 투간 정도가 된 정도가 되면 아무리 제왕하고 인성이 약하면 있잖아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부동자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왕하고 인약한 사람들은 부동자산이 생겼다고 하는데 투기 과열지구에 대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왕 인약이에요. 그러면 인왕 제약한 사람들은 투기 과열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적정한 이렇게 중소도시 사거리 있잖아요. 이런 사거리 모퉁이 집을 갖다가 요지에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유형이에요. 투기과열지구는 안 들어가 대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땅을 갖고 어떤 부동산을 유통하는지를 갖다 보는 거예요. 재산적 가치를. 그래서 이렇게 인비가 왕한 사람들, 인비만 왕한 사람들 절대 부동자산이 많다고 얘기하지 말고 부동자산이 있는데 강원도 산골짜기 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투자에 대한 향방 자체도 잠깐 물어보고 그러실 때 저는 이렇게 투자 같은 경우 물어볼 때도 이게 재인에 대한 동정을 많이 그냥 팔자에 있든 없든 재인 딱 보고서 투자에 대한 형태가 이렇게 일어나겠구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투자가 되는 방식은 제왕한 게 아니라 인왕해야 투자하죠. 근데 되게 제왕하게면 투기가 되길 공산이 상당히 높아요. 상극 중에서 이렇게 재인에 대한 것만 선생님들이 달통만 해도 이 사람이 어떻게 재테크를 통해서 돈을 운용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배합 자체만 잘 보셔라. 인왕한 사람들은 투자를 갖다 해놔서 항상 선생님들이 부동산 같은 경우 이렇게 부동산 매매 같은 경우가 맞추기가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선생님들이 맞출 필요가 없는 건데 고객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지 선생님들이 인왕자 같은 경우가 이미 안 나가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안 맞으면 안 팔아. 대개 인비가 왕한 사람들은 고객이 사고자 하는 돈은 1억이면 대개 인비가 왕한 자들은 2억에 내놔.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마 이런 식이요. 당연히 안 나가지. 그걸 대놓고 손님한테 얘기할 만큼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그걸 갖다가 뭐 좌우충 따지고 그렇게 하고 백날을 해봐. 맞나? 이미 비싸게 내놓은 땅인데 나갈 턱이 없지.
차라리 대놓고 아이고 이미 비싸게 내놓으셨네 이러면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 아니 굉장히 싸게 내놨다고 얘기해. 분명히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한다고. 네, 그렇게 하면 아이고 그렇죠. 손님 입장에서요. 부동산 세 군데만 알아보면 시가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가는 손님의 반토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그래서 인왕한 정도, 인비가 왕한 정도에 따라서 얼마만 정도의 가격을 갖다 이렇게 올리는지를 갖다 이렇게 체크를 갖다 하셔서 언제 나가냐고 물어본다는 거에 안 나가는 걸 나간다고 월을 찾고 연을 찾아봐야 죽어도 안 나와. 제왕 인약된 사람들은 언제 나가요? 이렇게 해서 벌써 항상 잘 나가는 물건을 갖다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대개 관운회예요. 지금 선생님들은 부동산 언제 나가요? 제왕하고 인약한 구조면 관운회예요. 그거는 월운 자체도 맞지. 이 제왕 인약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월운까지도 보셔도 돼. 이룬에도 관운회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벌써 안 나가는 물건이 아니라 내놓은 지 얼마 안 된 물건이나 벌써 나가기가 쉬운 물건들이야. 평관이 1등, 2등이 정관, 운세는. 매매는 대개 평관이 우선시, 정관을 갖다 차선시 이렇게.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평관이라는 것이 매매잖아, 시장 거래잖아, 자율 거래잖아. 자율 거래에 맞춰서 나가요, 대개. 제가 돈 문제를 갖다 얘기할 때 가장 또 많이 거론하는 게 식관에 대한 문제예요. 식관에 대한, 식상하고 관살에 대한 동정으로다가 돈 문제를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식관을 얘기할 때 또 선생님들 눈에 들어오는 팔자들이 마음이 아프게 할 만한 또 얘기들이 막 있는데 시광하고 관약하면 버는 수익 100만 원, 쓰는 수익 200이에요. 식하고 관을 봤을 때 비식이 우세하죠, 관보다는. 그러면 이분도 이렇게 100만 원 벌 때 이 정도면 한 150만 원은 쓰는 거예요. 식관이 있을 때 식이 더 우세해지면 돈 벌려고 하다가 돈 더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선생님들이 관이라는 자체가 돈을 더 버는 거예요. 이걸 바꾸지 마세요. 내가 아주 요즘 격국하고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이 팔자의 큰 틀에서 있잖아요. 식이 왕하고 관이 없거나 무력해도 일단 돈 더 쓴다는 얘기예요. 돈 벌려고. 이사주하고 오차값이 어디서 나는 거냐면 관에 대한 향방으로다가 우린 사회 속에서 남의 돈이라는 것을 벌어와야 되잖아요. 그게 관의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관이 왕하고 식이 약해야지 관의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식이 왕하게 되면 내경비를 많이 지출하고 작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관이 약하게 되면. 개념은 그런 거예요. 난 그래도 벌러 나가서 많이 안 썼는데요. 이런 개념을 이렇게 차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근이 왕하게 되면, 그 식관을 갖다가 쌓고 있을 땐 근이 왕하게 되면 지출이 과용하진 않아요. 그렇게. 근이 약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써요. 식관이 쌓고 있는 사주가. 근이 왕한 사람들은 그 돈에 대한 어떤 쓰임 자체를 갖다가 용처를 잘 못 찾아서 해요. 선생님들이 불편한 걸 감수할 줄 알아, 근황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비식에 대한 얘기를 갖다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일간하고 식상하고의 문제 비식에서 이렇게 나간 사람들은 판단 한 번은 잘못해서 손실 우려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대개 비가 왕한 사람들이, 비식에서. 이게 지금 식관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 식상이 왕한 사람들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소비적 지출이 많다는 뜻이에요. 식관의 동정으로다 이분이 어떻게 무너져 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런 분에서 또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되냐면, 관이 일단 왕하고 식이 약해야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부자가 되고, 식왕하고 관약하게 되면 나는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부자가 된 듯한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이 많이 쪼그라져요. 결국은 경제적인 향방으로다. 무조건 오래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단타적인 것으로다 짧게 들어갔다 짧게 나와야 되는 것은, 대개 식왕하고 관약한 사람들은 일을 짧게 하고 길게 하지 말라는 뜻이야. 식관에 대한 향방 자체가 팔자에 이렇게 이런 구조도 충분히 식관이라고, 이렇게 식하고 관이 이렇게 있으면 식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식신이라는 것은, 식상은 일단 내체면 유집이고요. 관이라고 하는 자체는 사회적인 향방 자체에서의 볼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어쨌든 경비예요, 관이라는 자체는. 그래서 관하고 식하고 됐을 때는 식이 투관되고 관이 일단 지혜 있다는 얘기는 내체면 유지비에 대한 향방이 많이 지출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